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그래도 좋았던 쪽, 엔터 쪽을 단연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지수의 예상외로 편입이 되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살아나고 있습니다. 엔터 4사 중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JYP 엔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김시은 팀장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나 저는 이제 JYP를 비롯해서 엔터주들에 대한 반등이 나왔던 시점들이 중국 부양책이 나오면서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증시에서 중국 증시가 약간 쉬어가면서 윗꼬리가 살짝 나온 상황들, 다만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 앨범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지난 4분기부터 꺾인 부분들이라고 감안을 하면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엔터 쪽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중국 쪽에 대한 앨범 판매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반기도 그렇고 앨범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던 추세.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으로 앨범 쪽에서의 회복세가 나와주고, 그리고 현재 앨범을 그동안 많이 샀다면 이제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연말로 갈수록 주력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데 콘서트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이제 덕질을 하는 데 있어서 콘서트를 가면은 콘서트 티켓도 사야 되고요. 네. 굿즈도 사야 되고 그렇죠. 응원봉도 사야 하는데 그런 플러스 알파에 대한 매출까지 감안을 하면 여기서 JYP 엔터를 비롯한 엔터사들의 실적은 다시 한번 바닥권을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작년에 워낙 좋은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다만 내년의 실적을 감안을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BTS라든지 혹은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터져 나올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지금 JYP 엔터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그리고 콘서트 시즌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매출도 기대가 된다. JYP 엔터부터 살펴봤고요. 네. 자, 이어서 GSE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돌입 가능성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자, 석유 관련주죠. 자, GS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O 들어주셨고요.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GSE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정쟁 리스크에 따른 좀 WTI 좀 반등 기조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일부 테마성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테마성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이제 한국 석유 등 다양한 좀 석유 관련주들이 좀 많은데 해당 석유주들 같은 경우 이미 지금 시세가 많이 분출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반대로 GSE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시세가 분출이 된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GS의 좀 상승력이 조금 더 수급이 올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WTI를 좀 보니까 살짝 좀 눌리고는 있더라고요. 살짝 눌리고는 있지만 일단 추세를 전환을 시켜준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또 눌림목에서 반등이 또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그 연결고리에는 이제 중동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발언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 쪽에 핵시설을 타격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런 발언들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굽힐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원유, 이 WTI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또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오히려 지금 테마성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강하게 좀 껴져 있는 이 석유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에 있어서 일단 GSE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그마한 수급만 몰려도 충분히 급등이나 급락 이런 변동폭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셋업을 잡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국제유가의 반등이 석유주에게는 호재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국채금리 상승과 유가 상승,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유가 흐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네네. 질문 드릴게요. 일단 이제 WTI 같은 경우가 저는 일단 바닥은 잡히고 나서 지금 추세 전환을 좀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WTI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줄 때가 보통 이렇게 특정 리스크를 제외하고 미국이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죠. 휴가 시즌 같은 경우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또 미국이 영토가 굉장히 좀 넓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어느 곳 이동할 때 한나절, 반나절 이상이 또 걸리는 이런 드라이빙 시즌 같은 경우가 WTI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WTI가 반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부분들의 메리트를 잡고 어느 정도 저가권을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특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죠. 중동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일단 WTI 선물 차트에 지금 강하게 롱 포지션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추세 전환이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상승 기조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동 리스크가 좀 강하게 번지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은 80배럴 이상으로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전처럼 100배럴 이상까지 이렇게까지 좀 강한 급등력이 나오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럼 80배럴까지만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해도 분명히 이제 석유나 가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또 강하게 등락폭을 좀 보여줄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요점을 좀 놓고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좀 챙기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WTI가 갑작스럽게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준다라고 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흐름까지도 또 전망 들어봤습니다. 자, 비만주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의 이 국내 출시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와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일부 비만주가 튀어 올랐습니다. 블루 햄텍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엇갈렸습니다. 김수현 팀장님 X 주셨는데요. 그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관련 내용들이 오늘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특히 10월 15일에 위고비가 출시가 된다는 내용들이 지난 9월부터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가까이 올라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관련했을 때 위고비가 출시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냐? 단연 블루햄텍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국내에 대한 유통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그로 인해서 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위고비 단일 품목으로 인해서 지금 블루햄텍 같은 경우에 240억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도 역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임은 맞으나 네. 특히 저는 K국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는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1주, 2주 그리고 한 달 넘게 회자가 되었던 이슈들이고 바이오 섹터들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난 6월부터 했을 때 굉장히 강한 상승세, 그 안에서는 단연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현재 이벤트를 앞두고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현재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는 맞으나 현재 이 자리에서 너무나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 위고비가 출시가 된 다음에 사람들의 수요, 그러니까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원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품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뉴스들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다 좋으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적으로 이 삼천당 제약 관련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사실 삼천당 제약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아일리아 특허 소송을 당했다라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주가 지금 6%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 관련해서는 어떤 코멘트 주실 수 있는지 또 김시은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회사 입장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고 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락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조금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일단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좀 팩트 체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삼천당 제약의 주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의
분의 의견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블루엠텍 종가 매수 의견 주셨네요. 네, 일단 이제 비만 치료제주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비만 치료제 쪽을 좀 접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또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에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슈, 위고비 이슈가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에 따라 좀 새로운 영향으로 좀 어느 정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위고비가 출시를 하고 나서 블루엠텍의 성장이 얼마나 가속화가 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좀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블루엠텍이 지금 위고비 쪽에 지금 유통 물량이 한 60% 정도로 지금 배정을 받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60%면은 상당히 점유율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높은 규모인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블루엠텍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5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삭센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매출이 한 4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00억에서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 삭센다 대비 출하가가 5배 이상이 높습니다. 5배 이상이 높은데 거기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배정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블루엠텍이 연간 분기별로 좀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 상당 부분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자리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저는 위쪽은 물량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위쪽에 대한 물량이 많이 없고 지금 바닥 부분에서 지금 9,000원대부터 찍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왔던 구간들의 물량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이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해주고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래량을 터치면서. 그러면 21,000원대는 저는 오히려 확실한 지지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위쪽은 지금 물량이 많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위고비 출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슈팅이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리테스트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저는 4만 원대까지도 일단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블루엠텍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은 세론을 좀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최진우 본부장님께서는 실체가 있는 이벤트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여쭤볼게요. 자, 필리핀 현지 에너지 기업과 대형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습니다. 자, 최진우 본부장님부터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들었던 부분들은 사실 SMR 쪽에서는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원전 산업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먹구름이 좀 껴있는 부분들, 웨스팅하우스가의 좀 사건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 원전 쪽에 대한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SMR 쪽이 먼저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소형 원전 쪽 같은 경우가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를 먼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개발비 면에서도 오히려 대형 원전에 비해서 좀 많은 가성비 면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형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를 먼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SMR 기술력 부분들이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뭐 PBR 밴드로만 놓고 보면 지금 가격이 뭐 싸다, 비싸다도 아닙니다. 한 거의 적당한 가격대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적당한 가격대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만약에 훼손이 되지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주도하의 수급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는지 그리고 외국인 기관 쪽에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와 준다 하게 되면은 그때가 저는 충분히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충분히 손절가는 작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5를 좀 드렸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 말씀도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는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이제 폐쇄가 된 원전에 대해서 추가 가동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상황들이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 좀 AI 쪽에 대한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전을 선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힘이 조금씩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저는 원전 관련주 투자를 할 때 올랐을 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그때 물량을 모아 가시고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은 전략일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관심이 없다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 쪽에서 지금 필리핀 관련했을 때 원전 재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MOU를 함께 맺은 이력들이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마지막 종목 볼게요. 반도체가 흔들리는 사이 오늘 2차 전지 쪽 일부 종목 움직입니다. 한농화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보다 O 주셨는데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테슬라의 지금 4680 배터리가 지금 주문이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LG엔솔이 지금 12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글로벌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완만하게 회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 테슬라가 4680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주문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 지금 2차 전지 특히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사업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을 놓고 지금 저는 주문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전체적인 수급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한동화성 같은 경우 지금 전해질 관련한 지금 신기술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형 성장으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거래처로도 지금 뭐 LG화학이나 뭐 캠트로닉스 다양한 좀 대기업들로 영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지금 납품처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에도 충분한 영향을 좀 끼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요. 오히려 한농화성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박스 흐름들을 좀 연출을 시켜주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삼각스랩의 상당 부분을 충분히 돌파를 해주고 한 번 더 시세가 또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김지은 팀장님 의견은 또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농화성에 대해서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기 때문에 충분히 종가 매수 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